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국고초 5부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제 뭐 2025년 시장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2025년의 어떤 큰 승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제 2026년을 준비하셔야겠죠. 자, 2026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2026년도 증시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준하는 또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고초 5번은 이제 미국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증시 그리고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코너들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 미증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우 지수부터 해서 뭐 나스닥, S&P 500 모두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좋지는 않았었고 특히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간밤에는 1.3%나 올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사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AI 버블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것이 조금 해소가 되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으로 이제 커버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아마 CPI였는데 이것도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사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 분위기도 지금 조금씩 이제 분위기 반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간밤에 미증시도 뭐 굉장히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깐 지수 흐름 좀 보고 그 다음에 주요 종목군들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시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 신고가로 넘어갔었다가 그리고 뭐 조금 주춤했는데 사실 뭐 다우지수도 뭐 여전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음봉은 좀 무거웠죠. 이게 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듯이 지금 미국 시장도 뭐 사실 AI 버블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 버블이 터질 시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박스권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상승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당분간 조금 더 좀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거의 3% 가까이 올렸습니다.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S&P 500 지도에서 주요 종목들 제가 잠깐 한번 분위기를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이 가장 부진했었는데 일단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올라섭니다. 엔비디아가 3.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H200 이거를 이제 뭐 팔 수 있게끔 그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렸죠. 이번에 브로드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불분명한 약간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이랄까? 예. 그 시장이 좀 실망을 했었는데요. 일단 브로드컴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가 6% 올랐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확실한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 장비단도 좀 괜찮았고요. 특히 오라클 이거 좀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6.6%나 올랐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일라이 릴리나 에브비나 길리어드나 뭐 이런 쪽에 헬스케어 쪽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좀 볼 게 뭐냐면 여행, 크루즈 이런 쪽 있죠. 특히 크루즈 쪽에서 CCR 카니발이 9.8% 나갔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한 2% 정도 올랐고요. 노르위전 크루즈가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루즈 종목군들도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몇 종목 제가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사실 210달러 갔다가 지금 170까지 떨어져서 지금 180달러예요. 약간 지금 돌고 있는 분위기죠. 윗단은 조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 정고점 넘어간다라기보다는 당분간 좀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엔비디아 갖고 수익과를 내려면 많이 빠졌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거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라클이 있습니다. ORCL. 사실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자, ORCL. 네. 오라클은 최근에 이제 실적 기대감을 좀 갖고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는 급락을 했어요. 최근에 그 블루아울이라는 오라클의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오라클이 블루아울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오라클에 임대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AI 버블 우려가 커졌었거든요. 근데 간밤에는 틱톡의 미국 사업부가 오라클과 합작법인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반등 시도가 좀 나와야 AI 버블 우려가 완화되는 거죠. 브로드컴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확실한 구원투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확실한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250달러를 넘어가고 실적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좋다라는 거. 자,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MU. 그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신고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체가 끝나기는 좀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실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CL. 좀 전에 카니발인데요. 최근에 이제 26달러 정도면 대략 한 저점 정도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27, 28 넘어서 간밤에도 9% 넘어섰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보면 이 크루즈 쪽에서 자, 이거 주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RCL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CCL입니다. 그 다음이 NCLH 노르위전입니다. 근데 이 잘 보시면은 과거 그 코로나 때 2020년 때 주가 급락했을 때가 대략 한 50달러 정도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장기전으로는 카니발 주가도 코로나 때를 좀 회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 30달러 정도 수준인데 한 50달러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간단히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AI 버블 우려는 완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연말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주가도 좋은 흐름으로 한 주를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제 국내 시장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요즘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을 올 한해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셨는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올해 좋은 성과 내신 분들 또 내년도 기대감도 상당 부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죠? 네. 지금부터 한번 국내 주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일단 한국 증시 2025년에는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였습니다. 한국 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불과 2024년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2024년에는 꼴등이었습니다. 어디랑 같이? 중국이랑 같이. 2025년 1등으로 하는데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도 한국 증시는 저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에서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하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었던 내용이 일본 BOJ가 금리를 인상했던 거죠. 자,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 8월 달, 7월 말이었나요? 8월 초에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엔캐리트라이드 청산이라는 이런 우려감들, 그때 이제 금리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예고를 했어요. 금리 올릴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0.2 올렸는데, 그리고 0.75가 됐는데 30년 내 최고치로 올라왔죠. 시장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그렇죠? 이게 연속해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 자, 이거 시장에 영향이 큽니다. 근데 연속으로 올릴 일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또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배제하고 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은 실적이 계속해서 그죠?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죠? 내년도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고요. 올해 큰 성과 내신 분들 내년에도 기대해 주시고 올해 큰 성과 못 내신 분들은 내년에 또 승부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피부터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사실 올해 보면은 2,200부터 올랐습니다. 2,200부터 여기가 얼마냐면 4,200입니다. 2,200부터 4,200까지 올라왔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어떻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많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어때? 조금 쉴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죠? 예, 조금 쉴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 2달 가까이 횡보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밑으로 깨지는 그림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 조정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어디로? 보통 위로 방향을 잡으면 위로 보상이 나오는 거고요. 아래로 가면 이 기간 조정만큼 떨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3,900 라인을 견조하게 좀 지키고 있고 당분간 조금 횡보할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서 다소 조금 쉬엄쉬엄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새해 기대감은 분명히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우리 시가총액 코스피의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2% 마이너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0.9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1. 이번 주에 잠시 뒤에 2차 전지 얘기하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주 굉장히 안 좋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무난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실적 기대감 계속 가질 수 있는 거니까.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3%, 4% 정도 움직였는데 자 그러면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수급은 어디로 움직였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블록으로. 이 파란 블록 두 가지는 약간의 물량이 나왔다. 메이저 수급이 조금 빠졌다. 뭐 SK하이닉스 하나는 음의 블록 하나는 뭐 약한 자금이 좀 나왔다. 이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큰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일단 매도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돈이 들어왔을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총 상위 그룹 쪽에서는 메이저 수급은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지주, 현대오션 이 세 가지 종목이 가장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현대모비스나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물산 이런 쪽으로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자, 이 앞전에는 수급이 붙었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게 있었지만 연속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추가적인 수급이 좀 붙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좀 재밌습니다. 코스닥 활성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항상 1, 2월 연초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게 되면 지금 지수는 910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올 한 해 역시 코스닥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코스피보다는 좀 덜하죠. 그래서 우리 계속 무슨 얘기하면 1000스닥, 야, 1000 갈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는 1000포인트 트라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900선을 지키면서 자본이 움직여주고 있고, 그죠? 코스닥 시총 상위 그룹 쪽에서 어제 흐름을 보면 알테오젠이 무려 한 4% 정도 올랐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그냥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ABL 바이오부터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어찌됐든 코스닥 활성화에 빠질 수 없는 바이오라든지 또 벤처 이슈가 좀 생기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뭐 코스닥에서 신규 상장 종목군들도 뭐 계속해서 랠리 이어지면서 이 분위기를 같이 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돈이 좀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메이저 수급은 알테오젠은 한 3칸 정도 돼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레인보우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메이저 수급이 어제 제일 좋았던 종목은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D&D 파마텍, 보로노이, 알테오젠, 리가캠 순입니다. 그죠? 한 개만 볼까요? 한두 개만 볼게요. 삼천당제약 한번 보시죠. 삼천당제약은 지금 이렇게 최근 들어서 19만 원 중반부터 해서 20만 원 초반까지 뭐 큰 자금 빠지는 거 없이 약한 자금이 들어오고 약하게 좀 빠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수급 쪽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뭐 ABL 바이오나 뭐 D&D 파마텍이나 보로노이, D&D 파마텍 한번 보겠습니다.
D&D 파마텍은 보시면 지금 한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수급 쪽에서는 돈 빠진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 정도? 약한 자금이 들어오고 강한 자금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도 여전히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번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전날에 이제 수급이 강하게 붙었던 종목들을 한번 좀 정리해 드렸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다음 주 초반에도 분위기가 좀 이어갈 수 있는지 또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2026년 유망 섹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몇 가지 업종을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 반도체는 계속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좀 더디죠. 지금은 좀 승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도 반도체는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최근에 저점 잡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눌려 있는 거죠. 근데 실적이 피크를 쳤나? 그러지 않습니다. ESS 성장이 어떤 ESS 성장성이 또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다 녹여져 있나? 그러지 않습니다. 2026년에도 2차 전지 쪽은 좀 턴어라운드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 다음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는 저금리 수혜주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고 유동성 장세 수혜주고 새해 들어서도 재료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밸류가 그냥 정당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로봇 쪽은 변동이 커. 그래서 저쪽은 좀 트레이딩 하는 쪽인데 아무튼 뭐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업종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쪽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2026년도에 반도체는 어떤 그림일까? 사실 2025년부터 사실 반도체는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올 1년 내내 오른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삼성전자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지난 6월부터 이제 스무스무, 그다음에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사실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랐다가 대부분 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보여지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여러 가지 업황이 피크를 쳤느냐?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럼 내년도에도 실적 성장은 계속 이루어질 거냐? 이루어질 겁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냐? 반영하고 있죠. 하지만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아있으니까 다른 소부장주들, 지금 쉬고 있는 소부장들은 내년도에 다시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과 두세 달 반짝 움직였습니다. 소부장 쪽은. 자,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이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도 100조, 영업이익 100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사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12조였습니다. 12조. 12.1조였나요? 네, 12조 단위였습니다. 그렇죠? 자, 4분기에는 지금 19조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19조. 그죠? 최근에 D램 가격 60% 인상했고 HBM3, 이것도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뭐 파운드리 살아나고 있고 HBM 쪽 살아나고 있고 수급도 살고 지금은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제시하진 않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목표가는 일단 26년 상반기 정도까지 목표 구간을 두고 간다라고 그랬죠. SK하이닉스도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SK하이닉스는 3분기에 11조 때 영업이익이었죠. 자, 근데 4분기에는 지금 한 16조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0만 원 라인이에요. 50만 원이 깨지는 시점이 SK하이닉스가 이제 탄력을 잃는 시점인데 사실 깨질 거면 진작에 최근 1, 2주 사이에 깨질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특히 AI 버블 우려가 커졌다는 이런 흐름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반도체는 계속해서 순항 중이다. 다만 그 사이에 소부장은 좀 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부장을 따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1월 정도 되면 다시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왜?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또 가격 매력이 살아나고 있는 소부장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자, 그건 그쪽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일단 바이오 하시는 분들 많은데 2026년 바이오텍은 사실 지금 바이오 쪽은 바닥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바닥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렇죠? 순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증시에서 삼각형을 딱 그려보면 이 삼각형의 최정점은 시총 사이즈 기준으로 반도체가 포진합니다. 옛날에는 두 번째가 뭐였냐면 2차 전지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약 바이오였어요. 근데 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2차 전지 워낙 많이 빠지고, 그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 많이 올라오면서 두 번째가 사이즈가 큰 쪽이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빼두고 시장이 움직일 수도 없고 큰 자금이 들어올 수도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뭐 조선이나 뭐 그건 다 그 아래쪽이에요. 저는 바이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지금 뭐 바닥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쪽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서 모멘텀이나 아니면 뭐 하케라든지 뭐 그다음에 추가적인 기업들 에로 뭐 기대감도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임상 모멘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이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2026년 상반기에도 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ABL 바이오 한번 보실래요? 사실 알테오젠은 이번에 악재로 해서 이제 빠졌다가 이제 거래소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가 1위로 올라올 겁니다. 시총 1위. 바이오 쪽에서 에코프로 쪽이 있지만 이게 지금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에로 기대감도 크고 한 12, 13조 정도는 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깨지진 않았어요. 예, 뭐 일시적으로 21선이 시황 때문에 좀 밀렸어도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ABL 바이오. 자, 일단 이 외에 뭐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뭐 다 앞서 뭐 올릭스라든지 D&D 파마텍 그다음에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아직 흐름이 다 깨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주들이 끝나진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거 ABL 바이오를 이 가격대에 사십시오 이건 아니고 ABL 바이오가 중요한 가격대를 이게 지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음봉 맞으면 그때는 바이오 쪽에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는 뭐 2026년에도 뭐 유망한 업종인데 그 중에서 순환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한 축은 또 바이오도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거는 2차 전지 쪽은 오늘 뭐 준비는 안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2차 전지는 앞서 2026년을 준비하는 핵심 업종군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원래 바닥주를 좋아해요. 바닥주. 2차 전지는 여전히 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으로 치면 우리가 발바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많은 종목들을 했습니다. 뭐 LNF니, 에코프로니, 또 뭐 삼성 SDI니,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있었고요. 그 외에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여러 가지 셀업체나 소재 파트들 종목들이 있었는데 발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적게는 50%, 많게는 한 100에서 150% 정도 사이까지도 주가가 올랐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을 해.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시장도 그렇지만 LG 에너지솔루션, 포드하고 9조 대 배터리 계약 있었던 거, 수주 받았던 거 이게 취소가 되면서 계약 해지 소식이 있어서 이제 영향을 좀 받았지만 2026년까지 2차 전지를 길게 늘어놓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좋은 기회들이 오고 있다. 이제는 과거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망가기 바쁘거나 굉장히 공포스럽거나 걱정하고 많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괜찮은 쪽인 것 같고 이게 내가 승부 볼 수 있는 것 같아 하시면 다들 그 기회를 노리고 계시죠. 아마 뭐 그 정도는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자, 아래 종목군들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번 주에 조금 부진했었던 종목이나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또 종목으로 한번 우선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라고 하죠. 실적이 선행합니다. 근데 그 주가보다 선행하는 건 뭐냐면 사실 수급이에요. 그래서 뭐 수급의 분석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방식도 많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수급 패턴도 많이 만들어 드렸고요. 많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번 이제 국고초 5부에서 수상한 매집주라는 이 현상의 수상한 매집주에서 한번 추적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오늘은 투신이 있죠. 투신이 뭡니까? 여러분들 펀드 운영하는 운용사들, 자산 운용사들. 자, 이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고 어떤 종목을 사들일까, 이런 것들. 근데 이들이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매집하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하시지 않겠어? 나 얘네들이 뭐 한 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네. 근데 주가가 좀 덜 올라서 그럼 뭔가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얘네들이 보니까 3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네. 아니면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네. 그죠? 자, 이 시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신 쪽을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투신이 쉬지 않고 사들이는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쭉쭉 볼 겁니다.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15거래일 연속해서 15거래일 동안 단 하루도 중간에 쉬는 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한국카본이 15거래일. 그 다음에 뭐 밑에 보면은 뭐 SK 오션플랜트니 10일 연속 뭐 종목들이 뭐 쭉쭉 나오는데 제가 하나씩 이제 불러드리고 이제 얘기해드릴 건데요. 자, 한국카본이 10일 연속, 그 다음에 SK 오션플랜트도 한 10일 연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가 9일 연속, 그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한 8거래일 연속해서,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8거래일 연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한화솔루션은 7일 연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뭐 이렇게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한번 좀 몇 개 좀 한번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15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15거래일. 우리 양은 블록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은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을 잘 한번 분해를 해보시면 메이저 수급은 이 거래량 안에 이렇게 녹았구나. 어떻게 녹았어? 지금 26,000원부터 계속 사들이는 겁니다. 그죠? 메이저 수급은 계속 붙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도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 안에 투신은, 그죠? 지금 한국카본은 15거래일 연속해서 사고 있고, 연기금도 지금 6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7조 정도 1.7조 정도 되거든요. 한국카본의 지금 주가는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주가가 사실은 좀 많이 올라오긴 한 거죠. 하지만 이 투신권의 특징이 있어요. 연기금이랑 다르게 주가가 바닥에 있든 고점에 있든 천장에 있든 수익률 게임이 단기적으로나 가능하다면 어떤 종목이든지 접근한다는 거죠. 자, 일단 직전 고점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를 지금 10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를 10거래일 연속 사고 있어요. 어제도 한 16,000주 샀거든요. 보시게 되면 수급 동향 한번 보시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투신 연기금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투신은 1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 역시 제가 알기로는 한 9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수급은 계속 빠집니다. 파란 블럭이 계속 나오죠. 계속 많이 팔고 적게 팔고 많이 팔고 하다가 찔끔 뭐 살 때도 있었지만 계속 팝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의 수급의 변곡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때. 이때서부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소위 메이저 수급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나 이제 좀 사들일 때가 된 것 같아. 그 시그널이라고 그랬죠. 자, 그 이후로는 강하고 뭐 계속 강하게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기관 투자들 또 투신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2조 정도 되는데 충분히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SK 오션플랜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자리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디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는 투신이 지금 8거래일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바닥치고 조금씩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도 한다라고 하고요. 지금 디어유가 투신이 지금 8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지금 주가 자체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차트도 한번 보시죠. 이 주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쉬지 않고 팔합니다. 예, 소위 사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계속 팝니다. 예, 계속 팝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스물스물 다시 사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주가가 좀 살짝 오르고 있죠. 자, 바닥 탈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두 종목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은 지금 6일 연속 투시는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예, 매수에 가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OCI 홀딩스입니다. OCI 홀딩스. 최근에 태양광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주가 좋았죠. 자, OCI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래요. 이거는 이제 지주회사지만 자회사는 이제 다른 쪽이고 폴리실리콘은 이제 이 OCI 홀딩스예요. 자, 여기가 변곡점이었죠. 그러면 때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일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도 메이저 수급은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붙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좀 팔더라도 기관 투자들이나 연기금 쪽은 계속해서 OCI 홀딩스를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시는 6거래일 연속 순매수인데 연기금은 7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OCI 홀딩스도 이제 다시 스물스물 살아나고 있고 수급도 좀 더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직전 고점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추적 수상한 매집주 한국카본, SK오션플랜트, 디어유, 삼천당제약, OCI 홀딩스 이거 여러분들이 뭐 당장 접근 안 하시지 않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026년 시장을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다 보니까 나름 책임감도 좀 생기고 또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좀 만들었던 것 같고 하지만 부족함은 있겠죠. 내년은 좀 더 좀 노력해서 좀 채워보도록 할 것이고 내년에도 여러분들 좋은 친구가 좀 돼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